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호입니다. 자, 오늘도 XRP에 대한 굵직굵직한 뉴스와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비트가 아무리 그래도 중요한 자리를 좀 지켜줬단 말이죠. 비트코인이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이 좀 일어나면서 XRP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회복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뉴스에 집중해야 될 시점이고 다음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버노스가 XRP 대량 보유 계획을 발표한 건 그냥 뉴스가 아니에요. 이는 기관이나 기업 차원에서 XRP를 진지하게 자산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고요. 수요가 커지고 구조 자체가 변화하게 되면 가격은 미리 반응하기보다는 조건이 갖춰질 때 폭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조건을 갖춰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충격성 거시경제 뉴스가 있었다 보니까 선반영됐어야 될 뉴스들이 지금 꾹꾹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갖춰지는 시점을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XRP의 경우에 이 3,400원 라인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아직 호재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상승이 시작점이 나온 구간이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위에서 박스권을 그려주는 시간이 있었지만 거시경제 뉴스상 굉장히 많이 뺐었고 지지선을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미중 거시경제 뉴스가 완화의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완화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다시 한번 XRP의 상방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때는 좀 탄력을 받아서 기관들의 자금까지 들어오는 탄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인 5,000원대 구간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에 확실히 뚫어줄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우선 단기적인 전략은 당연히 보유가 맞죠.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사실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관심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고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도 준비 단계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 3,400원대가 만약에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무너지면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 지금은 지지선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의 변화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시장의 심리는 지금 불안과 기대, 이 구간이 좀 팽팽하게 맞닿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은 다음 흐름이 오기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간을 보통 이렇게 말하죠. 숨고르기, 기회의 숨고르기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순간이다. 자, 오늘도 XRP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시나리오 A는 이제는 반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자, 조건은 역시나 2.4달러대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붙는 시기, 이때 XRP는 다시 한번 2.6달러에서 2.8달러, 자, 원화로 따지면 3,800원에서 4,000원대 여기까지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상승의 의미는 구조적 변화가 실제 반등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눌려있던 호재들이 반영이 되는 시점이고 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매수의 흐름을 반영하는 시기가 곧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A 시나리오고요. 자, B 시나리오는 여기서 하방 매집선에서 자, 이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박스권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어요. 4,400원에서 3,400원 구간. 자, 이 경우는 반등의 트리거가 좀 약했을 때, 만약에 완화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고 관세 완화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고 그냥 이대로 흘러가게 됐을 때, 그때는 횡보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기초 체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나리오 C는 조정의 연장입니다. 조건은 지지선을 이탈을 하고 수요가 약해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했을 때 2.3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나로 약 3,200원대 구간을 테스트할 확률이 있어요. 자, 시장이 기대를 재정비하고 있는 구간이므로 이때는 대응 전략이 단기적으로 필요합니다. XRP가 지금 지지선 위에 있고요. 기관들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아직 폭등하지 않은 건 조건이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가격이 올라가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가격이 반영이 나올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조건이 갖춰질 때 진입하면은 가격이 아니라 흐름을 타는 것이 됩니다. 자, 여기서 리플을 지원하는 에버노스라는 기업은 XRP를 대량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단순히 기술적 제휴를 넘어서 기관들이 XRP를 자산으로 인식했다라는 아주 좋은 첫 번째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뉴스가 가지는 상징성은요, 두 번째로 다른 기관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세 번째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XRP를 모집하겠다는, 서로 XRP를 모금하겠다라는 뉴스들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XRP는 상승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지난 몇 년간 XRP의 가격을 짓눌렀던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적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자, 최근 분석에 따르면은 이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XRP가 약 3,600원대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많아요.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하락이 멈춰서 다행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다음 나올 흐름, 하락권에서 새로운 흐름을 준비 중인 구간인지 어느 뉴스들을 굉장히 잘 챙겨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변수들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거시적인 변수로 가격이 많이 내려간 코인이 XRP였다 보니까 이번 하락으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XRP는 이제 거시적인 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그리고 비트가 떨어질 때 많이 받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흐름을 보였으니 우리는 앞으로 거시적인 흐름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이며, 거시적인 리스크가 완화되었을 때 앞으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 데이터로 확보를 해둔다라고 하면 앞으로 XRP 매매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변수들을 좀 살펴볼게요. XRP의 움직임을 단순히 코인 내부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좁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거시경제와 맞물려 있기도 하고 이제는 기관이 인정하는 코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변수는 금리와 달러 유동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일 때는 위험 자산이 빠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암호화폐도 전혀 예외는 아니었고요. 이번에 제대로 맛봤죠.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거나 유동성이 풀리면 위험 자산으로 가격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반등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최근 분석에서 XRP는 거시경제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암호화폐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만약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달러의 약세 흐름이 나타난다, XRP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XRP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XRP의 경우 단지 기술적 코인이 아니라 실사용 금융 인프라 코인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리플넷은 통합은행 파트너 확대, 그 다음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에서의 역할 확대 등이 거론돼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투기적인 가격 오름세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거시경제 흐름과 정책과 제도의 흐름이 맞물릴 때 암호화폐 상승 랠리는 훨씬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먼저 정리를 해요. 그런데 지금 XRP의 흐름은 불안하지만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고요. 즉 하락 속에서도 거래량은 줄지 않고 있거나 대형 지갑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가 관찰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면 거시경제 환경이 바뀌는 부분을 미리 감지할 수 있어요. 지금은 공포에서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XRP는 내부 구조의 변화와 거시경제의 흐름과 제도 변화가 맞물릴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의 흐름도 완화의 사이클로 가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의 변화. 지금 미국이 셧다운 중이라 그렇긴 한데 ETF 관련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XRP는 세 가지 교차점이 맞물리게 되는 코인이 됩니다. 아직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이유는 조건이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건 가격이 올라가느냐보다는 어느 조건이 바뀌었냐입니다. 이 조건이 맞춰지는 순간 시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큰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입니다. 왜냐면 지금 나온 뉴스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내달 하순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에,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가,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오늘 11월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또 볼까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 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다음날에 다시 빼버리는 흐름을 2번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빠지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 거래량이 쭉 끊겼던 코인인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집을 좀 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털기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아직 시세가 제대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상장한 이후로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계속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 없이 차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은 걸로 봐서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해 봤을 코인이라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는 AI 코인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수급이 쏠린다면 차트가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인 만큼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692%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100배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크게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전달해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11월 말부터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시켜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